세금과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가 직접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안수남 대표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이제 세금 관련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이제 받았거든요. 네, 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네. 아이디 YOODY333을 쓰시는 분의 네. 질문이에요. 예, 예. 질문 내용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7형제가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7형제가 균등 분할을 하기로 하고 등기하면서 모두를 등기에 올릴 수 없어 대표로 3명의 이름으로 네. 부동산 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처분에서 7형제가 같은 금액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네. 등기를 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이미 등기를 한 3명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건가요? 네. 세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 진실은 네. 사실은 등기는 4명으로 해놨지만 네. 실제는 7명이 나눠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실제 7명이 나눠갔으면 증여는 아닌 거죠. 네. 문제는 4명으로 등기한 게 네. 명의신탁이에요. 네.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4명만 나눠갔지 4명 그러니까 4명 소유권으로 돼 있는 거를 7명이 나눠갔는데 네. 실질이 자기네들이 등기를 3명이 했어요. 3명이 해놨습니까? 네. 3명이 한 한 거를 7명이 나눠갔으니까 네. 3명이 받아서 증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실제적 진실은 네. 원래 7명이 각자 지분으로 n분의 1로 갖기로 했던 거죠. 네. 근데 등기만 3명으로 해놓은 네. 거예요. 이게 합의서가 만들어져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거를. 네. 그것에 근거해서 나눠갔다면 네. 원래 7명 거가 7명이 나눠갔으니까 증여가 아닌데 네. 문제는 등기를 3명이 해놨으니까 네. 실명법 위반이라는 거죠.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네. 4명이 3명한테. 네. 그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본인들이 그것이 불리하면은 증여를 했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그냥 네.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요? 네. 실명법 위반이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기간에 따른 15%가 있고 네. 금액에 따른 15% 합해서 최대 30%까지 되는데 네. 이거는 기준시가에서 나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작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증여세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런 네. 사연 들으신 분은 앞으로 하실 때 좀 복잡하더라도 7명이 등기를 못 하나 할 수 다 있죠. 합니다. 하는데 네.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건 본인이 나눠가기로 했으면 실제대로 등기를 했어야 맞는 거죠. 네. 괜히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네. 일부만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3명만 받고 4명이 아예 안 받을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 다 나눠 가질 나눠 가질 거였으면 건데, 애초에 예. 등기를 10명이 되더라도 맞습니다. 요즘은 예. 뭐 10자녀씩 남는 분들은 많지 네, 않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은 네. 이제 분양권 상속에 관한 거네요. 네. 아이디 GOICLEE 님께서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네. 분양권 상속에 의한 아파트 취득세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간단히 정리하면 2022년 5월 모친이 중도금만 은행 대출을 낸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네. 제가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예. 그러니까 권리 의무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돈이 없었던 저는 전세 자금과 또 제가 2010년부터 살고 있던 저희 강서구 아파트 담보대출로 2022년 11월에 잔금 처리 후에 취득세를 내려고 했는데요. 강동구청에서는 상속 분양권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고 네. 제가 잔금을 내고 완성된 주택을 만든 것으로 보아서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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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분명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4조항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과 주택 분양권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라고 돼 있어서 네. 그로 인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에도 반영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행안부 지침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처리를 한 겁니다. 따라서 2023년 6월에 조세 심판원에 청구했고 네.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탓에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또 현재 아내가 암투병 중이라 3년 이내인 2025년 11월 15일까지 기존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중과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셨어요. 이제 내용이 좀 길고 좀 어렵긴 길건데요. 한데요. 어렵죠. 예, 이제 조세 심판원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판단은 나오겠지만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지방세법 시행령 말씀하셨잖아요. 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과 주택 분양권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받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네. 상속받은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네. 이거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니까 네. 내가 새로운 집을 하나 샀다면 네. 이건 주택수 빠진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이거는 직접 내가 분양권을 상속받아서 네. 직접 취득을 한 거죠. 네. 이 취득을 했을 때 중과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문제는 위에 규정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건가요? 요거는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의 규정이고 네. 지금 지금 이분은 청취자께서는 지금 본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서 네. 주택을 내가 단금을 내고 네. 취득을 했는데 네. 요게 세율이 중과세율이냐 일반세율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위 규정하고는 다른데 해석을 다른데 요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분양권을 상속받아서 등기를 할 때 네.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닙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네. 예,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로 취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등기 원인은 매매로 가버려요. 가버리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걸 지침이 안 정해 놓은 것다면은 해당 구청에서는 요거를 중과세를 안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상속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아니 왜 그 들죠? 당신이 분양권을 상속을 받아서 네.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샀을 때는 요건 주택세 안 들어간다는 뜻이지. 네. 지금 당신은 분양권을 받았다가 네. 잔금을 본인이 내고 네. 이거 본인이 취득을 했을 때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분양권 상태에서 만약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다라면 팔았더라면 네. 그때는 상속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상속이 아니라 그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아니죠. 거예요. 네. 어머니가 잔금을 내고 네. 내가 상속을 받았더라면 네. 그거는 주택을 상속받은 거예요. 네. 그럼 상속을 원인으로 받았으니까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분양권 상태에서 상속을 받고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 상속을 받아서 이분이 네. 분양권을 전매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주택이 애초에 아니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이걸 자기가 잔금을 다 내서 네. 주택으로 취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매매가 돼버려서 그 취득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상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 세법 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분은 조세 심판원에 내셨지만 결국은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중과세 적용이라고 판단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지. 이분의 경우에는 입법 네. 취지로 보면은 네. 다주택자라는 것이 투기 혐의로 봐서 중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상속받아서 사는 것인데 네. 주택으로 상속받으면 중과세가 아니고 네. 분양권을 받으면 중과세다. 입법 취지가 조금 평등이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심판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 경우도 똑같이 중과세 하지 말아라 판단을 해주면 구제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해당 집행기관에서 요거를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중과세를 안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해당 주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추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불가피한 상속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취득된 맞습니다. 거기 예, 때문에 예. 애초에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 중과 적용은 불합리해 네.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을 상속받으면은 그게 특례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 주택에서 주택수를 빼준단 말이죠. 네. 근데 분양권을 상속받아가지고 잔금을 냈을 때는 이 특례를 안 줘요. 아 그렇군요. 네, 양도소득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본인들이 보기에는 억울하지만 네. 예. 권리라는 것하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법은 이거는 좀
예민하게 적용되거든요. 이 부분을 네. 똑같이 적용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니까 무슨 신탁 등기, 수익권 양도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요거는 이제 거기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1세대 3주택 네.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그걸 처리를 하시면 네. 그나마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 무료입니다. 자, 상속 질문이 참 많아요. 네, 주위에 보니까 네. 그 상속세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많기도 하고 뭐 네. 상속세 하면 이제 뭐 재벌이나 기업가들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얼마 전 그 민생 토론회에서 이제 상속세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네.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요. 네, 네. 또 일반인들도 요즘 그 상속이나 상속에 관한 그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네, 같던데 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상속세 납부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체감하세요?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예. 네. 지금 저 아마 10년 전에 저희 상속세 납부 인원이 2%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 같으면 사망자 수가 한 37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납부자가 한 6%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상속을 대비해서 사전 증여를 또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15억짜리 하나만 걸려도 지금 갖고 있어도 거의 상속세 해당이 되거든요. 얼마나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기본 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5억이 있으니까 10억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해당이 되죠. 네. 물론 자녀가 수가 낮으면은 작으면은 배우자 공제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다 보면은 15억만 넘어가도 상속세에 지금 걸려버려요. 해당이 돼버려요. 지금 이제 집값이 좀 내려갔지만 한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뭐 8억, 9억, 10억 이렇게 가까이 갔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평균이 그러니까 네. 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지고 거는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저 공동주택 가구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매매 사례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거의 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세법이 상속세나 증여세법 이게 9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 24년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국민소득만 해도 한 4배가 올랐고요. 네. 자산소득도 한 6배가 올랐는데 네. 지금 이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상속세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예. 옛날에는 이제 뭐 이걸 좀 줄여주려고 그러면 부자감세다 해가지고 국민들도 정서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본인들이 당사자가 되니까 이건 좀 가혹한 것 같다. 난 부자도 아니고 중산층인데 네. 나도 내야 되나 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하니까.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 그럼 상속세 그 세금 입법 취지가 네. 많은 사람들한테 내게 한다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자들한테 대해서 대상이었으니까 거의 1% 2% 수준이니까 네. 상속세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이었죠.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다 누구나 해당되는 세금이 돼버렸으니까 대중세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세율도 우리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높아요. 높습니다. 네, 예. 공제 이런 게 많지 않은가 공제도 봐요. 낮은 데다가 최고세율이 30억이 넘어가면 네. 50%거든요. 절반이. 네, 절반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게?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다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또 상속할 때 반이나 가져가게 되면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꽤 계실 테고 또 더군다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주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있으면 그 정도 내야 맞아요. 나라에 기여를 해야지 네. 또 다들 복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지 입장 차이가 않겠습니까? 있으니까 예,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제로 부담되는 세금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상속을 받을 때 또 현금을 갖고 있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네. 그 받은 또 그 부동산이든 뭐든 또 처분을 하는 상황도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조금더나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으로 평가된 자산 같으면 상속세가 네. 28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28억을 들 수 있는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연변납으로 10년 채운다 하더라도 네. 이게 보통 100억짜리 건물 같으면은 월세가 한 2천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2억 6천만 원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 모아지들 않는 거죠. 그래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당장 이 부동산이 팔리냐고요 또. 사정이 안 좋을 땐 또 안 팔리니까. 안 팔려요 지금. 안 팔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상속세 개편 얘기 잠깐 좀 해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다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유산에 대해서. 유산세 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거에 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세라고 해서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세율 적용이 받는 거 기준으로 낮아지겠죠? 네. 물론 이제 공제액도 개편되겠지만 네. 이렇게 유산 취득세 체계로 지금 개편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것만 개편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공제액도 늘리고 네. 세율 구간도 좀 높여주고 예.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야당하고 좀 협의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라는 것은 부모님이 20억을 남겼다. 네. 그런데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10억씩 받는다면 10억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게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하는 건데 거죠. 예. 기존에는 20억 전체로 전체 다 해버리니까. 세율을 적용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청취자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7606님이시네요. 이분은 이제 증여세 관련이에요. 네. 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냈는데 만약 아버지가 네.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또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참 이런 질문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을 때는 네.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합산이 돼 버리고요. 네. 만약에 상속은 이해자, 네. 이해자는 누구냐면은 며느리, 사위, 손자, 네. 손녀는 네. 이해자들은 지금 5년 안에 돌아가시면 합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증여를 해줄 때 내 네. 건강 상태, 기대 수명을 다 판단해서 누구한테 줄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도저히 10년까지 못 살 것 같다. 네. 그러면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한테 많이 줘야 되고요. 네. 나는 10년 거기 살 것 같다. 그러면 아들, 딸한테 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하고 예. 돌아가시면 합산돼 버리니까 증여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좀 젊었을 때 하셔야 그런데 돼요. 요즘 또 보니까 증여 빨리 해줬더니 이제 본척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또 저기 이제 효도하겠다 불려온다고. 그래서 맞아요. 증여해줬더니 나중에 네. 돌려내라 이런 아니, 소송까지도 그러니까 한다면서요. 나누어서 주셔야 되는데 다 네. 주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예. 대신 사전 증여를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네. 지금 이제 증여를 했을 때 가액이 1억짜리였어요. 네. 근데 5년 뒤에는 이것이 3억으로 올라가 버렸어. 아, 그렇죠. 상속 재산을 합산할 때 네. 증여 당시 평가액 1억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억으로 올라갔더라 하도. 네. 낮은 금액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증여 이후에 발생한 소득은 네. 수증자한테 잡히잖아요. 네, 받는 사람한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속이나 피상속한테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왕에 냈던 증여세는 네. 상속세에서 빼줘요. 또.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거나 예. 그렇게 잘못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네, 효도하는 자녀한테는 미리 증여해도. 자, 재혼 부부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이런 예. 질문이 지금 그랬어요? 들어왔거든요. 네. 아까 그 1세대 2주택 문제하고 예, 관련해서 예. 재혼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재혼 부부도 마찬가지로 네. 혼인 합가했잖아요. 네. 합가했으면 1주택과 1주택 가지면 합가하면 네. 5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네. 비과세를 해주죠. 누구 주택이든. 네, 상관없습니다. 누가 먼저 샀든. 남편이든 아내든 네. 누구 상관없이.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일시적 1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비과세 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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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그 증여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증여가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할 때는 네. 다 합산해 버리거든요. 네. 10년 걸 합산해요. 네. 공제도 10년마다 한 번만 해주고 이게 10년에 공제받고 세율도 한 번 적용받고 새롭게 증여를 하면은 네. 또 세율이 낮아지고 공제를 또 받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증여에 관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8712님께서 네. 보내오신 거예요. 네. 경기도 용인에 네. 소형 아파트 세 채를 네. 4년 차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할 수 없나요? 있나요? 증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4년 차라고 보니까 네. 2020년도 했으니까 예. 8년 내지 10년짜리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럼 의무 임대 기간 전에 하면 과태료를 먹거든요. 이걸 폐업을 하면 3천만 원씩 과태료를 먹기 때문에 포괄양도 양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포괄양도 양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포괄양도 양수는 과태료는 안 먹어요. 대신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종부합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합산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의무 기간을 다 안 지키면 네. 다 추징당해요. 아, 그동안 합산 배제돼서 종부세 그렇습니다. 덜 내고 뭐 예. 했던 거를. 그렇죠. 그다음에 네.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았는데 네. 지금 이 경우에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 못하면 그 거주주택 비과세 비과세가 안 받은 것이 된다고요? 또 추징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용인에는 소형 아파트 세 채니까 네. 종합부동산세가 아직 많지는 않았을 것 많지는 같기도 하고. 않았겠지만 네. 이제 그걸 다 전문가한테 예. 사전 검토 받아서
불이익이 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덜렁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들어온 이제 상담 내용이요. 그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675 쓰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안수남 세무사님의 열렬한 팬이신가 봐요. 청주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수년째 KBS 라디오만 듣고 있고 개인적으로 안수남 세무사님 나오시는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빠지지 않고 꼼꼼히 챙겨보는 팬입니다. 자, 궁금한 점은 그 시골 충북 청원군인데 논이 두어 마지기 정도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445평 정도 됩니다. 두어 마지기 정도 있는데 논을 팔 때 서류가 궁금합니다. 그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데 연세가 있어서 제가 대리로 가면 아버지 위임장, 뭐 인감도장, 뭐 저희 인감 신분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셔서 정확히 좀 알고 싶은가 봐요. 여기 이제 구비서류 갖추는 거는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위임장하고 인감도장, 본인의 인감도장하고 신분증 가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서류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세금 때문에 여쭤서 보신 것 같은데 8년 작용을 하셨을 것 같고 아버지가 직접 경작하는 걸 작용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되면 1년에 1억까지 5년에 2억까지는 양도세가 감면돼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양도를 하더라도 거기 시세로 봤을 때 445평이면은 감면세액이 1억은 넘지 않을 테니까 양도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관련한 문제가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WHDK114이시네요. 2018년에 주택을 구입해서 2021년에 팔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조정지역 2주택 보유로 양도세 45%가 중과됐었는데 이게 환급 대상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세법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말라고 경과 부칙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분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 동안에는 국세청에서는 그 관계 부칙 규정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서 안 해줬는데 그 사라진 것은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거거든요. 그거를 법원에서 판단해 줄 때 그 누락된 것이지 그때 그 법은 그대로 존속한다. 유효하니까 해줘라고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경과부칙에 불구하고 다 환급을 해줘라.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아니 이분은 2018년에 구입해서 2021년에 팔았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이지 이분은 지금 18년에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는 환급을 안 해주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아까 그 이제 그 임대 등록 아마 주임사인 것 같습니다. 그 전화번호 9064분. 이신데요. 세무사님 덕분에 임대 등록을 해서 8년 만기 도래하네요. 아마 그 이전에 방송 듣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기 끝나고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떤 거를 그러니까 임대차 주임사로 등록한 거를 매매한다는 의미시겠죠? 지금 현재까지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장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파트 경우는 8년 만에 끝나거든요. 자동 말소 돼버립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그대로 임대를 유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을 채우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70%까지 되니까 미리서 말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세무사님한테 미리 상담 받아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그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할 때 재산 출연을 했는데 이분이 10억을 출연을 하셨나 봐요. 근데 재산 출연하면 수증자 그 법인이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이렇게 증여세를 원래 부과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 비영리법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사후관리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세무신고를 해서 세무서부터 승인 받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모님 공장을 물려받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시가로 상속받으면 세금 내고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감정가
공시지가 우선순위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주변에 거래된 공장이 없으면 보통 공시가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도 아까 가격이 질문과 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예, 통상적으로 없으면 균시가 적용을 하는 거고요. 네. 국세청에서는 아마 시가가 50억 넘어가면은 감정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대신 저는 이제 제가 좀 상속이 만약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감정 평가는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도 네. 가산세가 없거든요. 네. 더 추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신고 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해본 내가 소송을 못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국가에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대법원에서 패소가 돼버리면은 지금 상속세 과세 등이 다 취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고 감정평가를 그건 받으셔야 언제까지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감정 평가는 본인이 직접 하지 말라. 또 이제 그거는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